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든 해보려고 도전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 화랑체육관 신현욱 관장입니다. 요즘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중에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눈치 보며 과장되게 착한 아이가 되려 한다든지 말이죠. 이는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높은 자존감을 갖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존감은 뭘까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나다니엘 브랜든이 1969년에 그에 져서 자존감의 심리학에서 자존감을 개인의 정신건강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며 이 개념을 현대 심리학에 널리 퍼뜨렸는데요.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자존감은 쉽게 말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라고요. 맞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즉 자존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상대합니다. 그 중에는 늘 밝고 긍정적이며 눈빛도 반짝이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인데요.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든 해보려고 도전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 화랑체육관에서는 1년에 2번 이상을 갖가지 대회에 참여하곤 합니다. 합기도 특공무술대회, 줄넘기 대회, 피구대회 말이죠. 이때도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 실패해도 괜찮다 라는 마음 덕분인지 도전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저는 안 돼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한 친구들을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대회에 참여하여 성취감을 맛본 아이들은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수많은 검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말하기, 관심과 경청하기, 성취감 갖게 하기, 아이가 결정하게 하기, 실패를 통해 학습하게 하기, 칭찬과 격려하기 등등.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관심과 경청하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수련하는 아이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있었던 일, 심지어 집에서 가족 간의 일 등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리액션만큼은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니까요. 두 번째로 칭찬과 격려, 긍정적으로 말하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하기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로 검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안 돼요, 못해요, 이와 같이 아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그 감정을 공감해주되 긍정적인 면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령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어렵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한 너를 엄마는 믿어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크고 작은 칭찬과 격려,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아이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통해 학습하기입니다. 2016년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는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실수를 수용하고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울 때 아이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합기도 기술 수련을 하고 있다가 실패하여 시무룩하는 아이에게 자칭 자존감 소생술이라고 부르는 마법의 멘트를 합니다. 이야, 어제보다 좋아졌네, 괜찮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관장님은 훨씬 더 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죠. 이렇듯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학습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틀릴 것이 두렵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써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행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도전을 즐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물론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자존감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시절이라 어른들의 관심이 참 부족했었습니다. 폭력이 당연하던 시절이라 왜 그 모양이냐? 어깨 피고 다녀라. 방에서 좀 나와라. 또다같이 왜 그러느냐? 라는 비난에 가까운 말들을 들었었는데요. 운이 좋아 잘 극복했지만 어른들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좀 더 빠르게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저 같은 경험을 하는 아이들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관심과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며 사랑받길 희망합니다. 이상 화랑체육관 신현욱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